안녕하세요. 빗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휴가 이제 쉬시는 날인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떠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CNN 이제 첫 페이지를 이제 장식한 뉴스인데, 이제 트럼프와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코로나 확진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분에 대한 얘기에 쭉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CNN 얘기인 거죠. 이제 74세의 고연령 비만인 고위험 그룹이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봐도 비만이고, 비만은 더 심각한 질병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인 거죠.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CDC죠.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65세에서 74세 사람들이 19세 정도, 18세에서 23세, 30 정도 되는 젊은 성인에 비해서 입원 위험은 5배,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하는 사망 위험은 90배인데, 지금 트럼프가 74세잖아요. 74세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몸무게가 뭐 몇 파운드, 244파운드고, 키가 6피트 30, 이런 얘기는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건강도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어떤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CNN 쪽에서는. 어쨌든 비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도 비만이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을 안고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나이군에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CDC에 따르면 비만은 코로나로 인한 입원 위험을 3배로 높인다. 뭐 가장 많이 사망하는 군이 이 70세에서 80세잖아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남성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사망이나 심각한 질병을 충분히 앓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뭐 기존의 보건기관에서 나와 있는 보고인 거죠. 그 다음에 50세인 영부인 멜라니아도 이제 언급을 간단하게 했는데, 트럼프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약간 신장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된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위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나이 때도 기존의 젊은 군에 비해서 입원 위험이 3배, 사망 위험은 30배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명분론상에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갖다가 거부를 했고, 그 유행이 대유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캠페인이 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전문가 예방 지침을 무시했다라고 지금 CNN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연례하는 행사가 있었었나 봐요. 이제 올 스미스 이제 만찬이라는 연설에서 사전 녹음을 해놨겠죠. 연설에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종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날 발표한 다음날 코로나에 걸린 거죠. 명문론상으로도 이제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은 기존에 이제 감염은 테스트에만 의존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전염을 방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이런 분들 많이 했었었는데, 본인은 반대로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안 했고 마스크 착용도 안 했고, 결정적으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하고 TV 토론할 때 마스크 쓴다는 이유가 엄청 조롱을 했거든요. 조롱을 하고 본인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는 진짜 이거 명문론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중국을 때리기 이전에 본인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켰으려면, 명분이 지켜지려면 본인의 얘기대로 어느 정도 부분들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걸렸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유세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요일날 행사 취소할 수밖에 없죠. 모금 행사, 워싱턴의 모금 행사하고 플로리다 캠페인, 가장 중요한 주라고 판단되는 거인 거죠. 이쪽에 캠페인이 취소가 됐다. 야, 이건 바이든이 이제 이겼다라고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판단해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CDC는 아주 평온하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노출 이후, 그러니까 금요일 날인 거죠. 오늘 발표된 날로부터 14일간 격리 조치는 어느 나라 전 세계나 통일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특수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이제 언제 격리를 떠날 수 있냐. 그랬더니만 이제 최소 10일 동안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15일 동안 그 다음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약물에 도움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열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격리 상태를 보고 일단은 1차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열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열이 안 날 리가 없고, 열이 안 나는 건 젊은 사람들이 열이 안 나는 건데,
글쎄요. 뭐 어쨌든 뭐 열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약물의 도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라든가 어떤 코로나 클로로킨인가 이걸 먹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분을 다 무시하고 어쨌든 격리를 떠나기 전에 증상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10일이 지난다고 하면 15일 날 TV 토론이 2차 TV 토론이 이제 진행되는 걸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그다음에 대선 연기가 가능한가요? 격리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본인만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하고 펜스 부통령, 그다음에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백악관 참모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분들이 완벽하게 부분들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지금 커진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차가 지금 그 펜스 부통령이고 3차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에요. 민주당 쪽에. 이건 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펜스 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백악관이 지금 이제 붕 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부 정책을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되는 주체가 멈춰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것도 대선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민주당하고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재정 정책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들도 부결됐어요. 얼마 전에.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승기를 잡은 바이든 쪽 입장에서는 굳이 공화당 쪽의 입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이제 그분들이 됐는데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민주당이 제일 싫어했던 한 달 후에 이제 대법관을 이제 임명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긴즈버그 대신에 본인 쪽에 유리한 법관을 이제 임명을 했죠.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민주당도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뭐 서로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상황인 거죠. 자, 거기다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뒀었던 그 임명이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대법관 임명이. 자, 그럼 대선 불복까지 만약에 진행을 시켜가지고 지연을 시켜버리게 되면 정책의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지금 수요를 해줘가지고 재정 정책을 좀 다시 풀어줘서 지금 돈이 돌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막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건드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을 건드렸는데 민주당 보고 무조건 오케이 하라고 안 받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상황들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지금 이제 지수도 지금 다우 지수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은 바이든이 이겼다 졌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앞으로 호전이 될 것이냐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실히 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민주당 마음대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정부의 집행의 주체는 재정정책의 집행의 주체는 지금 이제 트럼프고 공화당인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인데 협의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근데 협의가 되겠냐는 거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승기를 잡은 바이든 쪽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고 뭐 이제 중국을 때릴 거냐 말 거냐 중국을 이제 비난을 하긴 하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트럼프가 이긴 후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고 지금 문제는 공백이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 자, 정책이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든 풀어낸다고 하면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다면 문제가 좀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크리스 월리스가 트럼프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카오틱 디베이트라고 해가지고 바이든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계속 끼어들어서 이제 끊고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좀 그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었다라고 70% 정도가 얘기를 했죠. 이건 뭐 토론이 아니었었으니까 거의 이제 싸움이었죠. 싸움. 거기다가 보리스 영국 총리가 무시했다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 세상을 갔다 왔다고. 자기를 살려준 의료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제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준 거죠. 이런 분들인데
트럼프가 그분들을 자기의 어떤 명분만 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트럼프가 하루 만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양을 시킬 거냐, 아니면 대선 불복까지 가져가면서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11월, 12월 달까지 이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분들에서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도 반대로 좀 가져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 후보의 어떤 정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닌 완전히 다른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판단을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